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요, 이제 6장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1차 시스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우리 본 과목의 목표는 2차 시스템까지 다루는 거로 해서 이 동적 시스템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구성은요, 이제 6장 1절에서, 심플, RC 헤러와 RL 헤러를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컨스탄트의 개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6장 2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1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RC 헤러라는 거와 RL 헤러가 있는데, 뭐 R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대로 저항의 레지스턴스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L은 인덕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는 커패시턴스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덕턴스 이런 개념들은 그동안 우리가 소자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소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RC, 레지스턴스와 커패시턴스로만 이루어지는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저항과 커패시턴스로 구성되는데요. 커패시턴스는 이제 우리가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저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끼울기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을 지었는데, 그냥 기호를 편하게 이렇게 일자로 긋는 것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저항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기호로. 이렇게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커패시턴스의 어떤 초기 전압이 시간 t에 대해서 V0로 충전되어 있을 때, 대전되어 있을 때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 대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은 존재하지 않고요. 전원은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고, 초기 커패시턴스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전하가 이동을 해서 저항으로 이동하는 상태로 이제 방전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만약에 V0 상태에서 얘가 예를 들어 5V로 딱 대전되어 있다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쭉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회로는 이제 응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응답 특성을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레지스턴스의 용량은 오hm, R이라는 오음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페럿이라는 C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그 초기 전압, 충전된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인가, 또 커패시턴스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개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방전되면서 이걸 리스판스, 타임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타임 리스판스라는 것은 어떤 시간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압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항과 전원만을 다룰 때는 우리가 저항 소자 자체는 그냥 비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무관한 거예요. 타임과 무관하게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 같은 이렇게 에너지 저장 소자와 그 다음에 저항과의 어떤 연결된 RC 회로에서는 전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원 초기에 충전되어 있는, 대전되어 있는 전압에 의해서 방전이 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는 달라진다. 타임 디펜던트한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동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오른쪽이 이제 X축이 시간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전압이면 전압, 또는 전류면 전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응답을 보이는가, 이런 걸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제 추후 다루겠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exponentially decreasing 하거나 exponentially increasing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인 웨이브와 같은 이런 진동형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차 시스템을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 오늘은 이제 1차 시스템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선 RC 단일 루프에 있어서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미분방 정식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세우게 되냐면은 일단은 전압강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강화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강화 공식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루프의 오른쪽에 CCW, 우리가 시계 방향이죠. CW 방향으로 루프를 형성했을 때 KVL은 전압강화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전압 강화량과 전압 상승량의 서메이션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 강화량의 서메이션과 전압 상승의 서메이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기호를 표시하기를 이쪽을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아니죠. 여기는 플러스를 해주고,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압 상승량을 마이너스로 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관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표시를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VT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전압 상승인데 VC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C는, 네, C분의 1에, DT분의 dV로 그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전압 상승량 I d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커패시터에 흐르는 대전되는 전압은 커패시터 용량분의 1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하면은 전류 I에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적분이 되는 거, 시간에 대한 적분이 돼서 상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R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방향을 성성하면은, 네, 그냥 I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거의 썸메이션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와 이곳의 이제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량이 합이니까, 네, 전압 강화량을 우리가 여기서 C분의 1의 I dt, 네, 그 다음에 플러스 RI는 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살펴본 것이고요. 전압 방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방향은 우리가 전압은 KCL을 쓰게 되는데요. KCL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KCL은 전류의 합이 역시 일정 제로인 형태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류의 입장에서 또 한번 얘를 분석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공부한 거를 다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의 입장에서는 C의 dt분의 dv 아닙니까? 뭐 외워야 되는 겁니다.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네, 여기에 흐르는 커패시터 값에다가 dt분의 di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R은요. IR은, 네, 또 저항은, 네, R분의 1로 내려가게 돼서, VR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노드가 현재는 없으니까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고 하면은 IC와 IR이 같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IC와 IR이 같은데 여기서 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기 때문에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봤고, 얘는 또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봤으니까 이 방향성을 따져가지고 IC는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네, 마이너스 C dt분의 dV는 네, 플러스는 R분의 1의 V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네, C dt분의
dv는 네, r분의 1의 v는 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 미분 방정식 그렇게 불러서 왜 1차냐면 한 번밖에 미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1차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도 미분 방정식의 오더가 차수가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부르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시스템과 1차 미분 방정식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C를 또 양분을 약분을 하게 되면은 나눠주게 되면은 C가 없어지고 이게 RC분의 1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고 반대로요. 여기서 양변에 R을 곱해줌으로써 RC의 dt분의 dv의 그쵸? v 이렇게도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식은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더 선호합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뭐 이쪽으로 저는 풀어보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다룰 때는 이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요게 RC가 타임 컨스탄트가 됩니다. T 컨스탄트에서 타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타임 컨스탄트 시상수라고 우리가 붙여주게 되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결국은 타임 컨스탄트의 형태로 해서 얘를 써주게 되고 요거의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교과서대로 따르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교과서를 해법을 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글쎄요, 이거는 이제 공업수학 시간에 이제 배운 기법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타임 컨스탄트의 형태를 한번 저는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타우 dt dv는 플러스 v는 0이 되겠죠.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적분의 형태를 쓰게 되면은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dt분의 dv는요,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의 v가 됩니다. 그죠? v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v가 되겠고, 타이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거를 v의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적분이 되니까 타우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적분의 형태로 해서 v dt가 되는 것이죠. 그쵸? dv는, 그쵸. dv는 vdt가, dv는, 여기서 요거대로 한다면은 우선 여기 적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dv는, 그쵸. 마이너스 타우 v dt가 되고, 다시 v는 이제 이게 적분이 되면은, 그래서 다분의 1에 적분의 vdt 요렇게 순서가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v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타우를 RC로 놓고 우리가 타우 형태로 쓰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러면 타우 dt분의 dv는 v는 0 요 형태로 놓는 걸로 하고 다시 여기서 dt분의 dv로 뽑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마이너스 v가 되고 그다음에 타우분의 1이 넘어가죠.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dv는요.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v dt까지 넘길 수가 있죠. 다시 v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v분의 dv로 해서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dt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한번 잘 그냥 따져보시고 중요한 거는 요걸 적분을 하게 되면 양변을 그러면 dv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돼서 이게 t가 되지 않습니까? 적분이 되면 그냥 이렇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t가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것이
우리가 어려서 배운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자연 로그의 v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v를 다시 구해주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1의 t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1차해를 구하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상수항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플러스 여기서 상수가 되는 것이죠. V0. 그렇죠. 어떤 상수항이 됩니다. K라고 합시다. K 상수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리해 주게 되면은 그 항은 요와 같은 수식적인 전개를 거쳐서 초기항 V0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V0까지 이렇게 추가되는 것까지 해서 여기서 하고 where 그 다음에 타우는 RC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의식과 거의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타우는 RC분의 1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일 루프 RC 단일 루프 회로의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파이썬으로 한번 또 이 해법을 계산해 주는 걸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numpy를 임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umpy를 임포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numpy 수치 해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numpy 솔루션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플랫용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임포트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4, 5번은 이제 함수 부분인데요. 이 함수는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설명할까요? 네, 일단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6번도 그냥 일단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죠. 7번에서는 V0를 이제 우리가 유젠플로 어떤 초기에 우리가 얘가 약 5V 정도로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5V로 이렇게 충전돼 가지고 캐패시터가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V를 5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10의 -6제곱입니다. 이건 C언어하고 같은 표기법인데, 그러면은, C, 얘의 용량을 1 마이크로 페러스로 본 것이죠. 그 1 마이크로 페러스이고 마이크로는 10의 -6제곱이니까, 여기가 우리가, 2의 -6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똑같이 10의 -6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 이건 이제 1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2라면 이제 2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우리가 1K 옴으로 만약에 이 저항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항을 1K는 1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컨스탄트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타임 컨스탄트를 구하기 위해서 RC가 타임 컨스탄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따라서 R과 C를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간이 얼마에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총 몇 초 만에 얘가 내려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략 보면은 얘가 타임 컨스탄트 구간이 대략적으로 이만큼 정도 떨어지는 요것이 아까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 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몇 퍼센트 떨어지는 구간이냐면은 대략 타임 컨스탄트는 감쇄 비율이 38.8%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8.8%를 구간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죠. 그럼 38% 구간이니까 여기를 대략 38% 구간, 한 38%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t 컨스턴트가 흐른다 이거죠. 타임 컨스턴트 흐르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대략 뭐 한 5배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타임 컨스턴트의 구간을 이렇게 5배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5 곱하기 t 컨스트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운데를 쪼개는 거죠. 사이사이를 이렇게 쪼개는 것을 100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단위를 100분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레인지라는 기법은 나중에 이제 또 파이썬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함수인데 이건 초기값,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최종값,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증분량, 그 사이에 증분값을 얼마를 할 거냐,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을 0으로 했고 최종값은 t 커스트의 5배로 했고, 그 다음에 증분량은 t 커스트의 약 100분의 1로 했다. 이렇게 해서 t를 정하게 되면은 이 t의 개수가 어떤 벡터의 값으로 t가 쭉 그룹으로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일종의 t가 일종의 벡터의 형태로 이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v 벡터가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점들의 집합인데, 이 v 벡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RC 시스템이라는 이제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RC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RC 시스템은 이제 보내주는 파라미터는 t 벡터, 그 다음에 t 컨스트, 여기서 8번에서 계산된 t 컨스트 값, v0,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줘서 여기서 RC 시스템을 불러주게 되면은 이 RC 시스템 가가지고 걔네들을 t 컨스트 v0 이렇게 4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v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v는 v0 곱하기 exponential v0 곱하기 exponential 뭐죠? 마이너스 t 나누기 t 컨스트 RC t 컨스트 이렇게 해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이 numPy 자체가 이렇게 어레이 연산이 가능합니다. 어레이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t 자체가 어레이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쵸? 어딨죠? t 자체가 어레이 벡터로 들어온 거긴데 이 t 컨스트는 스칼라 양이고요. 이건 벡터 값이고, 이건 스칼라 양이니까 v도 스칼라 양이 아니라 어레이 값이 됩니다. 벡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레이 계산이 돼서 얘는 그룹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개라고 칩시다. 그럼 1000개의 v 값들의 점들을 여기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return v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전체의 numpy 함수에서 그 계산된 요 전압들의 값을 리턴을 해주면 이 v가 이제 벡터 값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죠? PLT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요 메타플라 라이브러리의 PLT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드를 형성하고 플롯을 그리고 하는데 x축은 t 벡터로, 그쵸? y축은 뭐죠? 지금 계산한 v 벡터로 하고, 붉은색으로 그려라, 실선으로 그려라, 뭐 이런 거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한번 직접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파이썬으로 그 응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해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쵸, 실질적으로 방금 이 계산된 값 C를 1 마이크로패럿, R을 1kΩ으로 했고요. 같은 문제죠. V0를 5V로 했을 때 요거를 방금 요 수식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상수식으로 썼지만 저는 전부 이렇게 변수를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리스판스를 구하는 거를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RC 헤러가 아닌 RL 헤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헤러는요, 또 마찬가지로 역시 얘도 1차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데, RL 헤러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네, KVL을 써가지고, 아까는 KCL을 썼지만, 이번엔 KVL을 써가지고, 네, L에서 우리가 1차,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R에서 또 2차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한번 RL 회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전압 강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L의 DT분의 DI. 네. 이게 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으로 C는요, I는 네, C, DT분의 DV. 요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안 외워져가지고, 저는 요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그쵸. 전류가 전압의 미분이구나.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네, 전압이 전류의 미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네,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커패시턴스의 전류 전압 공식, 인덕턴스의 전압 전류 공식을 혼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니까 LDT분의 DI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에서 또 전압 강화량 RI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타임 컨스탄트 형태로 논다 그러면 여기서 RL 헤르소의 타임 컨스탄트는요, R분의 L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R을 양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R분의 L에 네, DT분의 DI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I가 되고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임 컨스탄트가 되니까, 타임 컨스탄트 DT분의 DI로 이렇게 써주시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식하고, 동일하게 넘어가는데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네, DT분의, 네, DI는, 네,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의 i가 되지 않겠습니까? i가 넘어가고 타우가 넘어가니까요.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역수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개념으로 di와 i를 이쪽으로 몰고요. 이걸 변수 분리법이라고 해서 i는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t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i에 해당되는 건 전부 왼쪽으로 넘기고 아까는 v에 해당되는 게 변수 분리법에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넘어주게 되고 얘는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죠? 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i분의 1의 di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타분의 1의 적분 dt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네, 1의 t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요쪽이 아까 우리가 어떤 x분의 1의 부정적분은 로그 함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로그 n의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를 갖고 i로 묶어주게 되면은 i는 네, 어떤 e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역시 어떤 상수가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i를 풀어주게 되면은 i는요, 네, 어떤 i0라고 합시다. i0의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네, 타우. 네, 여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도 역시 그쵸. 얘도 역시 뭐죠?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1헨리, 2홈 이렇게 해서 상수값을 넣어서 또 계산해 주게 되면 이와 비슷한 커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또 제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해서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텐데 수치만 L값, R값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그 타임 컨스탄트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게 고유응답이 감쇄하는 비율이고요. 그거 아까 얘기했듯이 커패시턴스에서는 RC,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서는 R분의 L로 표시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시간이 RC만큼 흐르는 동안에 대략 38.8% 그것이 이제 2분의 1이라는 자연로그 2분의 1이라는 값에
비율인데 그 비율만큼 계속 떨어지는 값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함께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또 한번 시행해 보시고, 교과서 6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1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공부해 보는 시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